동틀녘의 고요함이 지배하는 시간. 도시는 아직 잠들어 있었다. 새벽 3시 30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속을 헤매는 이 시각에 72세. 박준호 할아버지는 이미 낡은 경비복을 입고 현관문을 나섰다. 1983년 3월 2일. 그가 처음 이 시간에 집을 나선 이후 단 한 번도 어기지 않은 일과였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폐가 시려왔지만 박 할아버지의 발걸음은 흔들림이 없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20분. 첫 차를 기다리는 15분. 학교까지 가는 30분. 이 모든 시간이 42년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반복되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사립고등학교, 청솔고등학교. 1970년대에 세워진 이 학교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이곳을 거쳐간 수많은 학생들에게는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된 곳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박준호 할아버지가 있었다. 새벽 4시 45분. 박 할아버지는 학교 정문 앞에 도착했다. 낡은 열쇠꾸러미가 달그락거리며 소리를 냈다. 42년간 수천 번을 열고 닫은 철문이었지만 오늘따라 그 무게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을까? 또 왔구나. 준호야. 철문을 열며 박 할아버지는 혼잣말을 했다. 42년 전 첫 출근 날 교장 선생님이 그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다. 박 선생, 이 학교는 가난하지만 학생들만큼은 부자로 키우고 싶소. 선생이 이 문을 지켜주시오. 가난해도 배움의 열정만큼은 식지 않도록. 그날 이후 박 할아버지는 단순한 경비원이 아니었다. 그는 이 학교의 파수꾼이자 학생들의 든든한 어른이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때로는 밤을 새워가며 그는 학교를 지켰다. 경비실로 들어서자 익숙한 공간이 그를 맞이했다. 오래된 책상, 낡은 의자, 벽에 가득한 사진들. 벽면을 가득 채운 것은 지난 42년간 이곳을 거쳐간 학생들의 사진과 편지였다. 졸업 앨범을 오려붙인 사진들, 손글씨로 쓴 감사 편지들, 군대에서 보낸 엽서들. 그 모든 것이 박 할아버지의 보물이었다. 그는 늘 하던 대로 전열기를 켰다. 겨울이면 이 작은 전열기가 경비실의 유일한 난방이었다. 그리고 낡은 보온병에서 미지근한 보리차를 따라 마셨다. 42년간 단 한 번도 커피를 마셔본 적이 없었다. 커피값이 아까워서가 아니었다. 그 돈이면 학생 한 명의 급식비를 보탤 수 있었기 때문이다. 책상 서랍을 10자 낡은 수첩이 나왔다. 표지가 너덜너덜해진 이 수첩에는 817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박 할아버지가 지난 42년간 몰래 도운 학생들의 명단이었다. 각 이름 옆에는 금액과 날짜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김민수, 1988년 3월 - 1991년 2월. 급식비 지원. 이영희, 1995년 9월 - 1918년 2월. 교복비 및 급식비 지원. 박지훈, 2003년 3월 - 2006년 2월. 학원비 및 급식비 지원. 수첩을 넘기는 박 할아버지의 손이 떨렸다. 그 하나하나가 모두 그의 인생이었다. 퇴근 후 새벽까지 이어지는 아르바이트, 주말에 경비 추가 근무, 명절에도 반납한 특별휴가. 그렇게 모은 돈의 절반 이상이 이 아이들에게 갔다. 할아버지, 저 오늘 급식 못 먹어요. 1990년 어느 겨울날 한 여학생이 경비실 문을 두드렸다. 추운 날씨에 얇은 교복만 입은 아이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그날 박 할아버지는 자신의 점심을 아이에게 주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결심했다. 내가 조금 덜 먹으면 이 아이들은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 그날부터 박 할아버지의 진짜 일과가 시작되었다. 월급날이 되면 그는 통장에서 돈을 인출의 봉투에 나눠 담았다. 그리고 담임 선생님들을 통해, 때로는 직접 행정실을 통해 익명으로
학생들의 급식비를 지원했다. 누구도 그것이 가난한 경비원의 돈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새벽 5시 30분. 박 할아버지는 교정 순찰을 시작했다. 42년간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걸었다. 본관 건물, 과학관, 체육관, 운동장. 그의 발걸음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다. 겨울에는 눈을 치우고, 여름에는 풀을 뽑고, 가을에는 낙엽을 쓸었다. 경비원 아저씨의 일이 아니에요. 그건 미화원들이 할 일이에요. 젊은 교사들이 종종 그렇게 말했지만 박 할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했다. 이 학교에서 일하는 사람은 모두 선생입니다. 저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깨끗한 환경, 안전한 공간이 바로 제 수업이지요. 그의 철학은 단순했다. 이 학교의 모든 것이 교육이었다. 깨끗한 화장실, 정돈된 교실, 안전한 통학로. 그 모든 것이 아이들에게 주는 무언의 가르침이었다. 새벽 6시, 첫 학생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새벽 자율학습에 참여하는 3학년 수험생들이었다. 박 할아버지는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기억했다. 42년간 이곳을 거쳐간 2만여 명의 학생 중 그는 놀라울 정도로 많은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다. 준영아, 오늘도 일찍 왔구나. 어제 늦게까지 공부했지? 눈이 충혈됐네. 할아버지, 어떻게 하세요? 내가 이 문을 들어올 때마다 할아버지는 다 보고 있단다. 오늘 점심시간에 경비실로 오렴. 할아버지가 준비해둔 게 있어. 박 할아버지는 전날 밤 약국에서 산 안약을 준비해두었다. 수험생 아이들의 피곤한 눈을 보며 그는 잠을 설쳤고 새벽에 문을 여는 약국을 찾아 안약을 샀다. 자신의 노안은 방치한 채 오전 7시 학교는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학생들의 웃음소리, 교사들의 발걸음 소리, 급식실에서 들려오는 식기 부딪히는 소리. 이 모든 소리가 박 할아버지에게는 교양학이었다. 42년간 매일 아침 듣던 이 소리들을 이제 더 이상 듣지 못한다는 사실이 가슴을 먹먹하게 했다. 박 선생님, 오늘 마지막 날이시죠? 교감, 선생님이 경비실에 들렀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42년, 참 긴 세월이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이 학교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어요. 아닙니다. 제가 이 학교 덕분에 살아온 겁니다. 이곳이 없었다면 저는 그저 평범한 노인이었을 겁니다. 박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떨림이 묻어났다. 42년간 참아왔던 감정들이 마지막 날이 되니 한꺼번에 밀려왔다. 오전 수업이 시작되고 학교는 다시 고요해졌다. 박 할아버지는 경비실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운동장 한쪽에는 그가 직접 심은 은행나무가 서 있었다. 1985년 봄, 손가락만 한 묘목으로 심었던 그 나무는 이제 교정에서 가장 큰 나무가 되어 있었다. 저 나무처럼 내가 돌본 아이들도 저렇게 크게 자랐겠지. 박 할아버지는 다시 낡은 수첩을 펼쳤다. 817개의 이름, 그중 몇몇은 가끔 안부 전화를 했다.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 취직했다는 소식, 결혼한다는 소식. 그 모든 소식이 박 할아버지에게는 최고의 선물이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신들을 도운 사람이 박 할아버지라는 것을 몰랐다. 그는 철저히 익명으로 도움을 주었다. 학교 측에서도 그의 요청으로 비밀을 지켰다. 가난한 경비원이 학생들을 돕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학생들이 부담스러워할까봐 걱정했던 것이다. 제가 도운 게 아닙니다. 이 아이들이 스스로 일어선 겁니다. 저는 그저 조금 밀어줬을 뿐이에요. 그것이 박 할아버지의 신념이었다. 그는 결코 자신의 희생을 내세우지 않았다. 오히려 학생들의 노력을 칭찬하고 그들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했다. 점심시간이 되자 급식실에서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박 할아버지는 싸온 도시락을 꺼냈다. 할머니가 새벽에 싸준 보리밥과 김치, 그리고 작은 반찬 하나. 42년간 한 번도 학교,
급식을 먹어본 적이 없었다. 그 돈이면 한 명의 학생이라도 더 밥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할아버지. 문이 열리며 한 무리의 학생들이 들어왔다. 3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최 선생님과 함께였다. 할아버지, 오늘 마지막 날이시라고 해서요. 저희가 감사 인사드리러 왔어요. 학생들은 손편지와 작은 선물들을 내밀었다. 박 할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고맙구나, 얘들아. 할아버지가 너희들한테 받은 게 훨씬 많단다. 너희들 덕분에 할아버지도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가 있었어. 학생들과 사진을 찍고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박 할아버지는 행복했다. 이것이 바로 그가 42년간 원했던 순간이었다. 화려한 송별회나 큰 선물이 아니라 학생들의 진심 어린 미소. 그것이 최고의 퇴직 선물이었다. 오후 수업이 시작되고 학생들이 돌아간 후 박 할아버지는 경비실 청소를 시작했다. 42년간 사용한 이 공간을 깨끗이 정리하고 싶었다. 후임자를 위해, 그리고 이곳에 담긴 추억들을 정리하기 위해. 서랍을 정리하던 중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나왔다. 1983년 3월 2일. 첫 출근 날 찍은 사진이었다. 젊은 박준호의 모습이 거기 있었다. 새까만 머리, 주름 하나 없는 얼굴, 설렘과 긴장이 가득한 표정. 42년이 흐른 지금 그 청년은 백발의 노인이 되어 있었다. 그때는 몰랐지. 이 일이 내 인생 전부가 될 줄은. 박 할아버지는 사진을 가슴에 품었다. 42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첫눈이 내린 날 혼자 눈을 치우던 기억. 태풍이 불던 날, 밤새 학교를 지키던 기억. 수능 전날 밤 불을 밝혀두고 학생들을 응원하던 기억.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한 순간들이었다. 해가 서산에 기울기 시작했다. 하교하는 학생들이 정문을 나서며 각 할아버지에게 인사를 건넸다. 할아버지, 내일도 뵐 수 있죠? 내일은 할아버지가 여기 없단다. 오늘이 마지막이야. 네. 왜요? 할아버지 없으면 저희 어떡해요? 학생의 당황한 표정에 박 할아버지는 웃음을 지었다. 괜찮아. 새로운 경비 선생님이 오실 거야. 그분도 너희를 잘 돌봐주실 거란다. 하지만 박 할아버지는 알고 있었다. 42년간 쌓아온 이 관계들, 이 인연들을 새로운 누군가가 이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것은 시간이 만들어낸 기적이었고 헌신이 빚어낸 사랑이었다. 저녁 6시, 마지막 학생이 학교를 떠났다. 교사들도 하나둘 퇴근했다. 학교는 다시 고요해졌다. 박 할아버지는 마지막 순찰을 시작했다. 평소보다 천천히, 더 자세히 학교의 구석구석을 둘러보았다. 본관 건물 3층 복도. 그가 매일 닦던 창문들이 석영을 받아 붉게 물들어 있었다. 과학관 실험실. 그가 밤늦게까지 불을 밝혀두었던 곳. 체육관. 학생들의 땀과 열정이 배어있는 곳. 운동장. 수많은 추억이 새겨진 곳. 안녕. 청솔고등학교. 42년간 고마웠어. 박 할아버지는 운동장 한가운데 서서 학교 건물을 바라보았다. 저녁 노을이 건물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었다. 42년간 그의 전부였던 이곳을, 그의 인생이었던 이곳을. 경비실로 돌아와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개인 물품은 많지 않았다. 낡은 보온병, 몇 권의 책, 그리고 벽에 붙어있던 사진들과 편지들. 그것이 전부였다. 42년의 세월을 작은 박스 하나에 담을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면서도 슬펐다. 마지막으로 경비 일지를 작성했다. 42년간 매일 빠짐없이 기록한 일지였다. 날씨, 출입자, 특이사항. 그 일지들은 청솔고등학교 42년의 역사이기도 했다. 마지막 페이지에 박 할아버지는 이렇게 썼다. 2025년 11월 4일. 날씨 맑음. 박준호. 42년간의 경비 임무를 마칩니다. 이 학교를 사랑했고 학생들을 사랑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펜을 놓는 순간
눈물이 떨어졌다. 42년간 참아왔던 눈물이 마침내 흘러내렸다. 밤 8시. 박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늦은 시간까지 경비실에 남아 있었다. 오늘은 특별히 학교 측에서 늦은 시간까지 있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마지막 밤을 이곳에서 보내고 싶었던 것이다. 경비실 작은 책상 앞에 앉자 박 할아버지는 오래된 철제 서랍을 열었다. 가장 깊숙한 곳에 감춰두었던 두꺼운 파일이 나왔다. 표지에는 개인 기록이라고만 적혀 있었지만 그 안에는 42년간의 비밀이 담겨 있었다. 첫 페이지를 펼치자 1983년 3월의 기록이 나왔다. 당시 월급 명세서와 함께 손으로 꼼꼼하게 적은 지출 내역이 있었다. 월급 48만 원, 생활비 20만 원, 저축 10만 원, 학생지원금 18만 원. 첫 월급부터 박 할아버지는 월급의 3분의 1 이상을 학생들을 위해 썼다. 그때는 단 한 명, 김민수라는 학생을 도왔다.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홀로 세 자녀를 키우느라 고생하던 아이였다. 민수야, 내 급식비는 학교에서 지원받는 거야.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박 할아버지는 거짓말을 했다. 학교 지원이 아니라 자신의 월급이었지만 아이가 부담 갖지 않기를 바랐다. 그날 이후 김민수는 급식비 걱정 없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었고 3년 후 명문대에 합격했다. 파일을 넘기며 박 할아버지는 한 명 한 명의 기억을 떠올렸다. 1988년 이영희, 교복이 너무 낡아 친구들의 놀림을 받던 아이. 박 할아버지는 교복 한 벌 값을 모으기 위해 한 달간 점심을 굶었다. 익명으로 전달된 새 교복을 입고 학교에 온 영희의 밝은 미소를 박 할아버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다. 1995년 박지훈, 수학에 천재적인 재능이 있었지만 학원비가 없어 포기하려던 아이. 박 할아버지는 야간 추가 근무를 자청해 번 돈으로 그 아이의 학원비를 댔다. 지훈이는 후에 서울대 수학과에 진학했고 지금은 대학 교수가 되어 있었다. 2003년 최수진,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실직으로 학교를 그만두려던 아이. 박 할아버지는 자신의 적금을 해약해 수진이의 학비를 지원했다. 수진이는 간호사가 되었고 지금은 큰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모두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했다. 817명의 학생, 817개의 사연. 어떤 아이는 급식비만, 어떤 아이는 교복비만, 어떤 아이는 학원비까지. 박 할아버지는 각각의 상황에 맞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도왔다. 이 돈이면 우리 집 보일러를 고칠 수 있었는데 1997년 겨울 집 보일러가 고장났을 때 아내가 한 말이 떠올랐다. 하지만 박 할아버지는 그 돈으로 4명의 학생 급식비를 지원했다. 그 겨울 박 할아버지 부부는 전기장판 하나로 추운 겨울을 견뎠다. 여보, 우리가 조금 춥게 지내면 내 아이가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소.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대신 더 많이 일해 생활비를 벌었고 남편의 뜻을 묵묵히 지지했다. 박 할아버지의 헌신 뒤에는 아내의 희생도 있었던 것이다. 파일 중간쯤에서 특별한 기록이 나왔다. 2008년의 기록이었다. 그 해는 특히 많은 학생들을 도왔던 해였다. 경제위기로 많은 가정이 어려움을 겪었고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이 급증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박 할아버지는 고민했다. 자신의 월급만으로는 모든 아이들을 도울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결심했다. 주말과 공휴일에 다른 곳에서도 일하기로. 토요일과 일요일 아침 박 할아버지는 근처 공장에서 청소 일을 했다. 명절 연휴에는 경비대타를 자청했다. 1년 365일 중 300일 이상을 일했다. 그렇게 번 돈은 모두 학생들에게 갔다. 아버지, 이러시다 쓰러지세요. 나이가 몇인데 이렇게 무리하세요? 아들이 걱정했지만 박 할아버지는 멈추지 않았다. 나는 괜찮아. 이 나이에 이렇게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2008년 한 해 동안 박 할아버지는 47명의 학생을 도왔다. 그의 말. 그는 극심한 피로로 병원에 실려갔지만 퇴원하자마자 다시 학교로 돌아왔다. 파일을 계속 넘기던 박 할아버지의 손이 멈췄다. 2015년의 기록. 거기에는 특별한 사연이 적혀 있었다. 강민준. 3대째 같은 경비원을 만난 학생. 1987년 박 할아버지는 강대호라는 학생을 도왔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집이 어려워진 아이였다. 박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대호는 무사히 졸업했고 후에 작은 회사를 차려 성공했다. 2005년 강대호의 아들 강준혁이 청솔고등학교에 입학했다. 준혁이는 아버지로부터 박 할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자랐다. 첫 등교 날 준혁이는 경비실로 달려와 박 할아버지를 꼭 안았다. 할아버지, 아빠가 할아버지 이야기 많이 해주셨어요. 아빠 인생의 은인이라고요. 박 할아버지는 당황했다. 강대호가 자신이 도운 학생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했다. 너무 많은 학생들을 도왔기 때문이다. 강대호가 자네 아버지라고? 대호가 벌써 아들을 학교에 보낼 나이가 됐구나. 세월의 흐름이 새삼 실감났다. 자신이 도왔던 아이가 이제 아버지가 되어 그 아들을 같은 학교에 보내고 있다니. 그리고 2015년 강준혁의 아들 강민준이 청솔고등학교에 입학했다. 3대가 같은 학교를, 같은 경비원을 만난 것이다. 민준이의 할아버지 강대호와 아버지 강준혁은 손자. 아들의 입학식 날 함께 학교를 찾아왔다. 할아버지, 저희 가족을 기억하시나요? 제가 강대호입니다. 50대가 된 강대호는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이었지만 박 할아버지 앞에서는 여전히 수줍은 고등학생 같았다. 대호야, 많이 컸구나. 이제 손자까지 학교에 보내는구나. 할아버지 덕분입니다. 할아버지께서 저를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강대호는 그날 경비실에 봉투 하나를 놓고 갔다. 박 할아버지가 열어보니 큰 금액의 수표가 들어 있었다. 하지만 박 할아버지는 그것을 돌려보냈다. 대호야, 이건 받을 수 없단다. 나는 내게서 아무것도 바란 적이 없어. 내가 잘 사는 것, 그것으로 충분해. 그럼 이 돈으로 다른 학생들을 도와주세요. 제가 받은 은혜를 다른 아이들에게 전해주세요. 결국 그 돈은 장학기금으로 학교에 기부되었다. 하지만 강대호는 박 할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부하길 원했다. 박 할아버지는 거절했고 결국 청솔가족 장학기금이라는 이름으로 익명 기부되었다. 파일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최근 몇 년간의 기록이 있었다. 나이가 들면서 추가 근무는 할 수 없게 되었지만 박 할아버지는 여전히 월급의 상당 부분을 학생들을 위해 썼다. 2020년 코로나 시기에는 특히 많은 가정이 어려움을 겪었고 박 할아버지는 자신의 퇴직금까지 조금씩 사용하며 학생들을 도왔다. 이 돈을 언제 쓰겠습니까? 지금 이 아이들이 필요로 할 때 써야죠. 아내가 만류했지만 박 할아버지의 결심은 확고했다. 그렇게 42년간 모은 퇴직금의 상당 부분이 학생들에게 갔다. 파일을 덮으며 박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817명, 생각보다 많은 숫자였다. 하지만 박 할아버지에게는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한 인연이었다. 숫자가 아니라 이름이었고 통계가 아니라 사연이었다. 이제 이 기록을 어떻게 해야 하나? 박 할아버지는 고민했다. 이 기록들을 남겨야 할까? 아니면 없애야 할까? 자신의 선행을 알리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다. 오히려 학생들이 부담 갖지 않기를 바랐다. 한참을 고민하던 박 할아버지는 결심했다. 이 기록들을 학교에 남기기로. 하지만 봉인하여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에만 열어보도록 하기로 했다. 지금 당장은 아무도 알 필요가 없었다. 그저 시간이 흐른 후 언젠가 누군가 이 기록을 보고 작은 감동을 받는다면 그것으로 좋겠다. 파일을 봉투에 넣고 학교장 앞으로 보내는 편지를 썼다. 교장,
선생님께. 이 기록은 제가 42년간 학생들을 도운 내역입니다. 하지만 지금 공개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세상을 떠난 후 혹시 필요하다면 그때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들이 부담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박준호 올림. 편지를 쓰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42년의 세월, 817명의 인연. 그 모든 것이 이 작은 파일 안에 담겨 있었다. 밤 10시. 박 할아버지는 경비실 불을 껐다. 42년간 매일 밤 껐던 그 불을 오늘이 마지막으로 끄는 것이었다. 어둠 속에서 경비실을 둘러보았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작은 공간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안녕. 나의 경비실. 안녕. 나의 42년. 박 할아버지는 경비실 문을 잠그고 천천히 정문을 향해 걸었다. 뒤돌아보니 어둠 속에 학교 건물이 조용히 서 있었다. 42년간 자신을 지켜봐 준 그 건물에게 박 할아버지는 마지막 인사를 했다. 고마웠어요. 청솔고등학교. 당신 덕분에 제 인생은 의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청솔고등학교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다. 박 할아버지가 없는 첫 아침이었다. 새로운 경비원이 정문에 서 있었지만 학생들은 무언가 허전함을 느꼈다. 박 할아버지는 어디 가셨어요? 어제 퇴직하셨대. 42년 동안 일하셨다던데. 42년. 진짜? 우리 엄마, 아빠도 박 할아버지 알 수도 있겠네. 학생들 사이에서 박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교무실에서는 더욱 의미 있는 대화가 오가고 있었다. 교장 선생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교감, 선생이 교장실로 뛰어들어왔다. 손에는 박 할아버지가 남긴 봉투를 들고 있었다. 박 경비원이 남긴 거라는데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교장은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그리고 안에 있던 파일과 편지를 꺼냈다. 편지를 읽는 교장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이게 정말입니까? 파일을 펼치자 42년간의 기록이 나왔다. 817명의 이름, 날짜, 금액, 그리고 각각의 사연들. 교장과 교감은 말을 잃었다. 42년간 월급의 절반 이상을 이분이 그렇게 어렵게 사셨는데 우리는 왜 몰랐을까요? 우리는 뭘 한 겁니까? 교장은 자책했다. 42년간 함께 일했지만 박 할아버지의 이런 희생을 전혀 몰랐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다. 그저 성실한 경비원으로만 여겼을 뿐. 그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았다. 박 선생은 자신의 선행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교감이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육이 아니겠습니까? 교장은 고민에 빠졌다. 박 할아버지의 유언대로 비밀로 해야 할까? 아니면 이 사실을 알려야 할까? 한참을 고민하던 교장은 결심했다. 일단은 비밀로 하되 학교, 이사회에는 보고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박 선생의 동의를 얻어 이 사실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다. 며칠 후 3학년 담임인 최 선생이 우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맡은 학생 중 한 명이 박 할아버지의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김수연, 내가 작년에 급식비 지원받았지? 네, 선생님. 학교에서 지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그게 학교 지원이 아니라 박 할아버지가 개인적으로 도와주신 거였어. 네? 박 할아버지가요? 수연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가난한 경비원 할아버지가 자신을 도왔다니. 할아버지는 왜 저를? 너뿐만이 아니야. 42년간 817명의 학생들을 도왔대. 자신의 월급 대부분을 학생들에게 쓰셨어. 수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빠르게 학생들 사이로 퍼져나갔다. 박 할아버지가
우리를 도왔대. 817명이나 된대. 혹시 우리 부모님도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엄마도 옛날에 박 할아버지한테 도움받았대. 학교는 곧 박 할아버지 이야기로 떠들썩해졌다. 그리고 이 소문은 학생들의 가정으로, 동문회로, 지역사회로 퍼져나갔다. 일주일 후 청솔고등학교 동문회장 이정훈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회장님, 혹시 박준호 경비원에 대해 들으셨습니까? 박 경비원요? 물론 알죠.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계셨으니까요. 그분이 42년간 817명의 학생들을 도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네? 그게 무슨... 전화를 받은 이정훈은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곧바로 확인에 나섰다. 동문회 회원들에게 연락하고 학교 측에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가 뭔가 해야 합니다. 동문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전국 각지에 흩어진 동문들이 온라인으로 모였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다. 저도 박 할아버지한테 도움받았습니다. 1992년 교복비를 지원받았어요. 의사가 된 한동문이 증언했다. 저도요. 2005년 학원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 덕분에 수학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고 지금은 교수가 되었습니다. 변호사가 된 동문도 손을 들었다. 2010년 저는 급식비를 지원받았습니다. 당시 정말 힘들었는데 박 할아버지 덕분에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었어요. 지금은 대기업 임원이 되었습니다. 1명, 2명, 증언이 이어졌다. 동문회 회원 중 상당수가 박 할아버지의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지원이 학교나 정부 지원인 줄만 알았지. 가난한 경비원의 헌신이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박 할아버지 덕분입니다. 한동훈이 목매어 말했다. 그분은 자신의 인생 전부를 우리를 위해 쓰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답할 차례입니다. 동문회는 즉시 행동에 나섰다. 우선 박 할아버지의 연락처를 수소문했다. 그리고 전국에 흩어진 817명의 학생들을 찾기 시작했다. 42년의 세월 동안 청솔고등학교를 거쳐간 수많은 동문들 중 박 할아버지의 도움을 받은 817명을 찾아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SNS, 동문회 네트워크, 지역 커뮤니티를 총동원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2주 만에 600명 이상의 연락처를 확보했다. 나머지는 해외에 있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였다. 여러분, 우리가 박 할아버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동문회장이 물었다. 돈을 모읍시다. 그 분께 빚진 것을 갚아야 합니다. 아닙니다. 박 할아버지는 돈을 원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한참을 논의한 끝에 동문회는 결정했다. 박 할아버지의 마지막 근무일에 맞춰 깜짝 이벤트를 준비하기로. 그런데 이미 퇴직한 지 2주가 지났다. 그럼 한 달 후에 합시다. 12월 초 박 할아버지를 학교로 초대하는 겁니다. 무슨 명목으로 초대하죠? 경비원 42년 근속 감사패 전달식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공식 행사처럼 준비하는 거죠. 계획이 세워졌다. 그리고 이 계획은 철저히 비밀로 진행되었다. 박 할아버지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학교 측과도 긴밀히 협조했다. 한편 박 할아버지는 퇴직 후 처음으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42년 만에 처음으로 새벽에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날들이었다. 하지만 몸은 자동으로 새벽 3시 30분에 눈을 떴다. 아, 오늘은 출근 안 해도 되는구나. 허전함과 해방감이 교차했다. 박 할아버지는 집 근처를 산책하고 할머니와 차를 마시고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항상 학교를 향해 있었다. 학교는 잘 돌아가고 있을까? 아이들은 새 경비원을 잘 따르고 있을까? 오늘 첫눈이 내렸는데 누가 눈을 치웠을까?
걱정이 끊이지 않았다. 42년간 자신의 전부였던 곳을 하루아침에 잊을 수는 없었다. 어느 날 저녁, 각 할아버지에게 학교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박 선생님, 교장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42년 근속에 대한 감사패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12월 5일 학교로 방문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감사패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아닙니다. 학교 규정상 꼭 전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표창을 준비 중이십니다. 교장의 간곡한 부탁에 박 할아버지는 마지못해 승낙했다. 그럼 잠깐만 들르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동문회는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전국에서 모인 600명의 동문들. 그들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 있었지만 박 할아버지를 위해 모이기로 했다. 의사, 변호사, 교수, 사업가, 공무원, 회사원. 직업은 달랐지만 그들은 모두 박 할아버지의 제자였다. 가난했던 시절 박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꿈을 이룬 사람들이었다. 저는 부산에서 갑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갑니다. 미국에서 귀국하는 길에 들르겠습니다. 600명의 사람들이 12월 5일 청솔고등학교로 향하기로 했다. 그날은 박 할아버지의 진짜 퇴직 기념일이 될 것이었다. 11월 마지막 주 청솔고등학교 공문회는 프로젝트 감사라는 이름의 비밀 작전을 본격적으로 진행했다. 전국 각지에서 연락을 받은 동문들의 반응은 한결같았다. 모두 눈물을 흘리며 참석하겠다고 했다. 42년, 그 긴 시간 동안 우리를 위해 1994년 졸업생 김태호는 전화를 받고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지금 대형 로펌의 변호사였다. 하지만 고등학교 시절 그의 집은 극도로 가난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온 가족이 단칸방에서 살았고 학교를 그만두는 것도 고려했다. 그때 누군가 제 학원비를 익명으로 지원해줬어요. 누군지 몰랐는데 박 할아버지였군요. 김태호는 즉시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일정을 잡았다. 중요한 재판이 있었지만 연기를 요청했다. 박 할아버지보다 중요한 일은 없었다. 제주도에 사는 간호사 최수진도 마찬가지였다. 2003년 아버지의 실직으로 학교를 그만두려던 그녀를 누군가 도왔다. 당시 담임 선생님은 학교 장학금이라고만 했지만 그것이 각 할아버지의 희생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다. 제가 지금 환자들을 돌볼 수 있는 것도 박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수지는 당일 새벽 첫 비행기를 예약했다. 그리고 박 할아버지께 드릴 손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20년 전에 했어야 할 감사의 말들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박지훈도 연락을 받았다. 1995년 졸업생인 그는 수학에 천재적 재능이 있었지만 가난 때문에 학원을 다닐 수 없었다. 그런 그를 누군가 3년간 후원해줬다. Mom, I need to go to Korea. 박지훈은 한국행 티켓을 예매했다. 일주일 휴가를 내고 아내와 두 아이를 데리고 한국으로 가기로 했다. I want my children to meet the man who changed my life. 자녀들에게 박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다. 진짜 영웅은 화면 속 슈퍼히어로가 아니라 묵묵히 선을 행하는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동문회는 행사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우선 학교 강당을 대관했다. 600명이 넘는 인원을 수용하려면 강당이 필요했다. 그리고 학교 측과 협의하여 재학생들도 일부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들도 이 순간을 목격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교육입니다. 교장은 동의했다. 그래서 각 학년 대표 학생들과 전교생이 볼 수 있도록 실시간 중계도 준비했다. 행사 기획팀은 세밀한 계획을 세웠다. 박 할아버지가 학교에 도착하면 우선 교장실에서 간단한 다과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그 사이 동문들이 강당에 입장하는 것이다. 박 선생님을 강당으로 안내하는 순간 600명의 동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칩니다.
무대에는 817명의 이름이 새겨진 대형 현수막을 걸어둡시다. 그리고 한 명 한 명 대표로 몇 분이 나와서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계획은 완벽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박 할아버지 건강은 괜찮으실까요? 너무 놀라시면 안 되는데. 동문회는 박 할아버지의 건강을 걱정했다. 72세의 노인이 갑작스러운 충격을 받으면 위험할 수 있었다. 그래서 학교 보건 교사와 상의하여 행사장에 의료진을 대기시키기로 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었다. 동문회비와 자발적 기부금으로 행사 비용을 마련했다. 하지만 동문들의 기부는 행사비를 훨씬 초과했다. 남는 돈은 박 할아버지의 이름으로 장학금을 만들기로 했다. 박준호 장학기금을 만듭시다. 그분의 뜻을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좋습니다. 매년 817만 원씩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겁니다. 817만 원은 너무 적지 않나요? 8억 1,700만 원을 조성해서 이자로 매년 학생들을 돕는 게 어떨까요? 동문들의 기부는 순식간에 목표액을 넘어섰다. 의사, 변호사, 사업가들이 큰 금액을 기부했고 일반 직장인들도 십시일반 모았다. 심지어 아직 사회 초년생인 동문들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기부했다. 제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돈으로 갚겠습니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한동훈이 1억 원을 기부하며 말했다. 한편 학생들도 준비에 동참했다. 재학생들은 박 할아버지께 드릴 손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비록 박 할아버지의 직접적인 도움을 받지는 않았지만 42년간 학교를 지켜준 그 헌신에 감사하고 싶었다.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를 1년밖에 못 봤지만 할아버지는 제 롤모델입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학교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저희가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삶이 저에게 가르쳐줬어요. 진짜 위대함은 작은 선행에 있다는 것을. 3천여 명의 재학생 중 많은 학생들이 편지를 썼다. 그 편지들은 큰 책으로 엮어져 당일 박 할아버지께 전달될 예정이었다. 미술부 학생들은 박 할아버지의 초상화를 그렸다. 경비실에서 따뜻하게 미소 짓는 박 할아버지의 모습을. 그 초상화는 학교 본관 로비에 영구히 걸릴 예정이었다. 42년 헌신, 817명의 꿈. 박준호 경비원을 기억합니다. 초상화 아래 새겨질 문구였다. 방송부 학생들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다. 박 할아버지의 42년을 추적하는 영상이었다. 오래된 사진들, 졸업 앨범에서 찾은 박 할아버지의 모습, 동문들의 인터뷰. 20분짜리 영상이 완성되었고 행사 당일 상영될 예정이었다. 음악부는 특별 공연을 준비했다. 박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옛날 가요들을 선곡했다. 사랑했어요. 친구. 고맙소 같은 곡들. 가사 하나하나가 박 할아버지를 위한 노래 같았다. 행사 일주일 전 리허설이 진행되었다. 강당에 모인 실무진들은 동선을 점검하고 음향을 확인하고 조명을 맞췄다. 완벽한 행사를 만들기 위해 모두가 최선을 다했다. 박 할아버지께서 입장하시면 조명을 이렇게, 음악은 이 타이밍에, 현수막은 여기서 펼쳐지고 세심한 부분까지 모두 점검했다. 이것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었다. 42년 헌신에 대한 보답이자 817명의 인생을 바꾼 영웅을 위한 헌정식이었다. 박 할아버지는 이런 준비가 진행되는 줄 전혀 몰랐다. 그는 12월 5일 학교에 잠깐 들러 감사패나 받고 오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 여보, 학교에서 감사패 준다니. 그냥 받고 와요. 거추장스럽게 뭘. 할머니에게 말하며 각 할아버지는 옷을 골랐다. 평소 입던 낡은 양복을 꺼냈지만 할머니가 말렸다. 42년이나 일한 곳인데 좀 깨끗한 옷 입고 가세요. 할머니는 남편을 위해 새 양복을 사두었다. 퇴직 기념으로 주려고 몰래 준비한 것이었다. 박 할아버지는 새 양복을 보며 난처해했다. 이런 좋은 옷을
돈이 아까워. 아까울 게 뭐 있어요. 당신 42년 동안 고생한 거 생각하면 이 정도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42년간 남편을 지켜본 그녀는 알고 있었다. 남편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모두 학생들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여보,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무슨 소리를. 나는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이요. 부부는 조용히 차를 마시며 앉아 있었다. 42년간의 추억이 스쳐 지나갔다. 어려웠던 시절, 함께 이겨낸 시간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무언가 큰 것을 잃었다는 상실감이 교차했다. 12월 4일 밤, 전국 각지에서 동문들이 서울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부산에서, 대구에서, 광주에서, 제주에서, 심지어 해외에서도 날아왔다. 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 모였다. 그날 밤, 동문들은 학교 근처 호텔과 숙소에 모여 옛 이야기를 나눴다. 수십 년 만에 만난 친구들도 있었고, 처음 만나는 동문들도 있었다. 하지만 모두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다. 박 할아버지라는 은인을 두고 있다는 것. 기억나? 그때 우리 진짜 배고팠잖아. 박 할아버지가 몰래 빵 사주신 거 생각나. 경비실에서 몰래 먹었지.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 밤새 이야기꽃이 피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모두는 청솔고등학교로 향했다. 12월 5일, 기적의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12월 5일 아침, 박준호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났다. 몸에 밴 습관 때문에 여전히 새벽에 눈이 떠졌지만 오늘은 학교에 가는 날이라 마음이 설렜다. 42년 근속 감사패를 받으러 가는 것이지만 사실 그보다는 오랜만에 학교를 다시 볼 수 있다는 것이 더 기뻤다. 여보, 나 다녀올게요. 조심히 다녀와요. 점심 먹고 오세요. 할머니의 배웅을 받으며 박 할아버지는 집을 나섰다. 새 양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이 어색했지만 그래도 기분은 좋았다. 같은 시각 청솔고등학교 강당에서는 마지막 준비가 한창이었다. 600명이 넘는 동문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조용히, 질서 있게 모두들 박 할아버지를 놀라게 하지 않기 위해 숨죽이고 기다렸다. 강단에는 거대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박준호 선생님, 42년간 817명의 꿈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수막 아래에는 817개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1983년부터 2025년까지 박 할아버지가 도운 모든 학생들의 이름이었다. 오전 10시, 박 할아버지가 학교 정문에 도착했다. 새로운 경비원이 반갑게 맞이했다. 박 선생님 오셨습니까? 교장 선생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박 할아버지는 경비실을 힐끗 보았다. 자신이 42년간 지켰던 그 작은 공간. 새로운 경비원의 물건들이 놓여 있었지만 여전히 익숙한 공간이었다. 교장실로 안내된 박 할아버지는 교감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박 선생님, 정말 오랜 세월 고생 많으셨습니다. 별 말씀을요. 제가 더 감사하죠. 이 학교 덕분에 제 인생에 의미 있었으니까요. 잠시 후 강당에서 간단한 시상식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나오셨어요. 아, 그냥 여기서 주시면 안 될까요? 강당까지 갈 필요가. 아닙니다. 42년 근속인데 제대로 된 자리에서 해드려야죠. 박 할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강당으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그는 학교 구석구석을 둘러보았다. 여전히 익숙한 복도, 여전히 반가운 교실들. 비록 이제는 자신이 지키지 않는 곳이지만 여전히 사랑스러웠다. 강당 문 앞에 도착했다. 교감이 문을 열었다. 박 선생님, 들어가시죠. 문이 열리는 순간 박 할아버지는 얼어붙었다. 강당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서며 박수를 쳤다. 짝, 짝.
짝, 짝.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메웠다. 박 할아버지는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이게 무슨... 입을 때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눈앞이 흐려졌다. 무대 위 현수막의 글자들이 보였다. 박준호 선생님, 42년간 817명의 꿈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제야 박 할아버지는 깨달았다. 이 사람들이 자신이 도왔던 학생들이라는 것을, 그들이 전국에서 심지어 해외에서까지 자신을 위해 모였다는 것을. 할아버지, 한 명이 외치자 모두가 따라 외쳤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600명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어 강당을 울렸다. 박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72년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이었고 가장 큰 감동이었다. 교감이 박 할아버지를 부축하며 무대로 안내했다. 걷는 것조차 힘들었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하지만 600명의 시선이 따뜻하게 자신을 감싸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무대 위에 마련된 의자에 앉자 동문회장 이정훈이 마이크를 잡았다. 박준호 선생님, 저는 1990년 졸업생 이정훈입니다. 선생님을 기억하십니까? 박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났다. 정훈이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었지만 집이 어려워 대학 진학을 포기하려 했다. 박 할아버지가 3년간 도왔고 정훈이는 명문대에 진학했다. 선생님께서 저를 도와주신 덕분에 지금 저는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정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저는 오늘까지 몰랐습니다. 제가 받은 장학금이 학교 지원이 아니라 선생님의 월급이었다는 것을요. 강당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이정훈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선생님은 42년간 817명의 학생을 도우셨습니다. 자신의 월급 대부분을 학생들에게 쓰셨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데 가도 바라지 않고. 이정훈은 잠시 말을 멈췄다. 눈물 때문에 말을 이을 수 없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600명은 모두 선생님의 제자입니다. 선생님께 빚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선생님 덕분에 꿈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이정훈의 신호에 한 명씩 무대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다. 첫 번째는 의사 가운을 입은 여성이었다. 선생님, 저는 1992년 졸업생 이영희입니다. 선생님께서 교복비를 지원해 주셔서 제가 친구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소아과 의사가 되어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장을 입은 남성이었다. 선생님, 저는 1995년 졸업생 박지훈입니다. 선생님께서 3년간 학원비를 대주셔서 제가 수학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대학 교수가 되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한 명씩 무대에 올라와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박 할아버지는 그 얼굴들을 하나하나 기억해냈다. 그 어린 학생들이 이제 어엿한 어른이 되어 있었다. 간호사, 변호사, 교사, 공무원, 사업가, 회사원. 직업은 달랐지만 모두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다. 박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꿈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 10번째 학생이 이야기를 마치자 이번에는 특별한 사람이 무대에 올랐다. 50대 중반의 남성과 그의 아들, 그리고 손자, 3대가 함께 무대에 섰다. 선생님, 저는 강대호입니다. 1987년 졸업생입니다. 박 할아버지의 눈이 커졌다. 강대호, 그를 기억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준혁이와 손자 민준이도 기억했다. 3대가 모두 청솔고등학교를 다녔고 모두 박 할아버지를 만났다. 선생님께서는 저희 3대를 모두 지켜봐 주셨습니다. 제가 어려웠을 때 도와주시고 제 아들이 입학했을 때 반겨주시고 제 손자가 다닐 때도 계셨습니다. 강대호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여 들어갔다. 선생님은
저희 가족에게 은인입니다. 아니, 은인을 넘어 가족입니다. 강대호 가족은 무대 위에서 박 할아버지에게 깊이 절을 했다. 3대가 함께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에 강당의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 이어서 영상이 상영되었다. 방송부 학생들이 만든 다큐멘터리였다. 박 할아버지의 42년을 담은 20분짜리 영상. 1983년 첫 출근하는 젊은 박준호의 모습. 새벽마다 눈을 치우는 모습. 학생들과 대화하는 모습. 경비실에서 책을 읽는 모습. 오래된 사진들과 영상들이 이어졌다. 그리고 동문들의 인터뷰가 나왔다. 박 할아버지는 저에게 아버지 같은 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미소 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제가 힘들 때마다 할아버지는 항상 거기 계셨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화면에 817개의 이름이 흘러갔다. 1983년부터 2025년까지 42년간 박 할아버지가 도운 모든 학생들의 이름이었다. 그 이름들을 보며 박 할아버지는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떠올렸다. 영상이 끝나자 재학생 대표들이 무대에 올랐다. 그들은 3,000명의 재학생이 쓴 편지를 모은 책을 박 할아버지께 전달했다. 할아버지, 저희는 할아버지를 직접 오래 뵙지는 못했지만 할아버지의 헌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학생 대표의 말에 박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다. 마지막으로 동문회장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박준호 선생님, 저희가 준비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통장 사본이 띄워졌다. 장학금 통장이었다. 금액은 10억 2,500만 원. 이것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동문들과 연락이 닿은 모든 동문들이 모은 장학금입니다. 이 돈으로 박준호 장학기금을 만들겠습니다. 강당은 다시 한번 박수로 가득 찼다. 박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손을 내저으며 사양의 뜻을 표했지만 동문회장은 말을 이었다. 선생님, 이것은 빚을 갚는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지만 선생님의 뜻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이정우는 무대 옆으로 가서 큰 액자를 들고 왔다. 장학기금 운영계획서가 액자에 담겨 있었다. 매년 817만 원씩 어려운 학생들을 돕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도우신 817명을 기억하며 그 정신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72년 인생에서 이렇게 많이 울어본 적이 없었다. 기쁨의 눈물, 감사의 눈물, 보람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제가 뭘 그렇게 대단한 일을 했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박 할아버지가 말했다. 저는 그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걸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마이크를 건네받은 박 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섰다. 교감이 부축했지만 박 할아버지는 혼자 서고 싶었다. 마지막 힘을 다해 똑바로 섰다. 42년, 참 긴 시간이었습니다. 박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다. 제가 이 학교에 처음 왔을 때 저는 그저 평범한 경비원이었습니다. 학교 문을 지키고 교정을 순찰하고 그것이 제 일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키는 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요. 여러분의 꿈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였습니다. 강당은 고요했다. 600명의 사람들이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각 할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어려운 학생들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덜 먹으면, 내가 조금만 덜 쓰면 이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 박 할아버지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다. 그래서 시작한 일이었는데 그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보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졸업하고 꿈을 이루고 행복해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강당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의사가 된 영희, 교수가 된 지훈, 변호사가 된 태호. 한 명 한 명의 얼굴이 보였다. 여러분은 제게 감사하다고 하지만 정작 감사해야 할 사람은 저입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 삶이 의미 있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가 있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목이 메어 잠시 말을 멈췄다. 이 나이에 이런 영광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도운 학생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저를 잊지 않고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 할아버지는 깊이 허리를 숙여 절을 했다. 72세 노인의 깊은 절이었다. 강당에 600명이 일제히 일어나 함께 절을 했다. 무대 위의 노인과 강당에 600명이 서로를 향해 고개를 숙인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음악부의 특별 공연이 시작되었다. 첫 곡은 고맙소였다. 학생들의 맑은 목소리가 강당을 채웠다. 고맙소 고맙소 그대 고마워라. 노래가 흐르는 동안 동문들은 하나둘 무대 앞으로 나와 박 할아버지와 포옹을 나눴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리며 어떤 이는 환하게 웃으며 600명 모두가 박 할아버지를 안았다. 포옹을 나누는 동안 박 할아버지는 한 명 한 명에게 말을 건넸다. 민수야, 많이 컸구나. 의사가 되었다며? 자랑스럽구나. 영희야, 결혼했다고? 축하한다. 행복하게 살아라. 지훈아, 교수가 되었구나. 내 재능을 알아봤어. 많은 학생들 잘 가르쳐라.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기억하고 한 명 한 명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박 할아버지. 그의 기억력에 모두가 놀랐다. 수십 년 전의 학생들 이름까지 기억하고 있었다. 오전 내내 이어진 행사는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잠시 멈췄다. 학교 급식실에서 특별 점심이 준비되었다. 600명의 동문과 재학생들, 교직원들이 함께하는 특별한 식사였다. 박 할아버지는 학생들 사이에 앉아 밥을 먹었다. 42년 만에 처음으로 학교 급식을 먹는 것이었다. 도시락 대신 학교 밥을 먹으니 기분이 묘했다. 할아버지, 맛있으세요? 옆에 앉은 학생이 물었다. 그럼, 맛있지. 42년 만에 먹어보는 학교 밥이란다. 네? 42년간 급식을 안 드셨어요? 응. 할아버지는 도시락을 싸왔거든. 그 돈이면 너희들 한 명이라도 더 밥을 먹을 수 있었으니까. 학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다시 학생들 사이로 퍼져나갔다. 점심 후 박 할아버지는 동문들의 요청으로 학교 투어를 했다. 42년간 지켰던 학교를 이제는 손님으로 둘러보는 것이었다. 경비실, 본관, 과학관, 체육관, 운동장. 한 발 한 발이 추억이었다. 운동장 한가운데 서서 박 할아버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42년간 매일 밟던 이 땅, 매일 보던 이 하늘, 매일 듣던 이 소리들, 모든 것이 소중했다. 할아버지, 사진 찍어요. 동문들이 모여들었다. 600명이 운동장에 모여 단체 사진을 찍었다. 가운데는 박 할아버지, 그 주위를 817명 중 참석한 600명의 동문들이 둘러쌌다.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오후에는 학교 본관 로비에서 특별한 제막식이 열렸다. 미술부 학생들이 그린 박 할아버지의 초상화가 영구 전시되는 것이었다. 초상화는 경비실에서 따뜻하게 미소 짓는 박 할아버지의 모습을 담고 있었다. 제막천이 벗겨지자 모두가 탄성을 질렀다. 초상화는 놀라울 정도로 세밀했고 박 할아버지의 따뜻한 눈빛을 완벽하게 포착하고 있었다. 초상화 아래에는 동판이 붙어 있었다. 박준호 1953 청솔고등학교 경비원 1983배 2025 42년 헌신 817명의 꿈을 지키다. 내가 지킨 건 건물이 아니라 꿈이었습니다. 박준호. 박 할아버지는 자신의 초상화를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다.
부끄럽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했다. 자신의 삶이 이렇게 기억될 가치가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오후 3시 모든 일정이 끝나갈 무렵 깜짝 손님이 도착했다. 교육부 장관이었다. 박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은 장관이 직접 방문한 것이었다. 박준호 선생님, 대한민국 교육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장관은 박 할아버지에게 특별 공로 표창을 수여했다. 선생님의 헌신은 대한민국 교육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셨습니다. 선생님은 교사가 아니었지만 가장 위대한 교육자였습니다. 장관의 말에 강당이 다시 박수로 가득 찼다. 해가 기울어가고 행사는 서서히 마무리되었다. 동문들은 하나둘 박 할아버지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하지만 아무도 쉽게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 이 순간이 끝나는 것이 아쉬웠다. 할아버지, 내년에 또 뵐 수 있죠? 그럼 또 보자꾸나. 할아버지는 항상 여기 있을 거야. 박 할아버지는 한 명 한 명과 포옹하며 작별했다. 600번의 포옹, 600번의 약속.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저녁 7시 마지막 국문이 떠나고 학교는 다시 고요해졌다. 박 할아버지는 경비실 앞에 홀로 서 있었다. 교장과 교감이 그를 배웅하기 위해 함께 있었다. 박 선생님, 오늘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도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경비실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둘러보았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었다. 더 이상 이곳에 올 이유가 없었다. 안녕, 나의 경비실. 안녕, 나의 학교. 박 할아버지는 천천히 정문을 향해 걸었다. 뒤돌아보니 본관 로비에 불이 켜져 있었다. 창문을 통해 자신의 초상화가 보였다. 영원히 그곳에 남을 자신의 모습이.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박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오늘 하루가 꿈만 같았다. 600명의 제자들, 10억이 넘는 장학금, 자신의 초상화, 교육부 장관의 표창. 모든 것이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가장 큰 선물은 따로 있었다. 자신이 도운 학생들이 모두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박 할아버지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다. 집에 도착하자 할머니가 마중 나왔다. 어떻게 됐어요? 박 할아버지는 대답 대신 할머니를 꼭 안았다. 여보, 고마웠소. 42년간 묵묵히 지켜줘서. 할머니도 남편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42년의 고생, 42년의 헌신이 오늘 빛을 발했다. 그 긴 여정을 함께한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안고 있었다. 그날 밤, 박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경비실에 있었다. 젊은 모습으로. 새벽 4시 45분. 학교 정문을 여는 꿈이었다. 그리고 학생들이 하나둘 등교하는 꿈이었다. 행복한 꿈이었다. 12월 6일 아침. 박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언론을 통해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어제 행사에 참석했던 한동훈이 기자였고 그는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기사로 썼다. 42년 무결근 경비원. 월급 대부분을 학생들에게 기부. 기사는 순식간에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했다. 조회수는 몇 시간 만에 100만을 넘어섰고 댓글은 수천 개가 달렸다. 이런 분이 진짜 영웅입니다.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네요. 42년간 단 한 번도 쉬지 않으셨다니 대단하십니다. 이분께 국민훈장을 드려야 합니다. 댓글들은 감동과 존경으로 가득했다. 그리고 이 기사는 방송으로, SNS로, 해외 언론으로까지 퍼져나갔다. 같은 날 오후 한 방송국 PD가 청솔고등학교를 찾았다. 박준호 선생님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학교 측은 박 할아버지에게 연락했다. 박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거절했다. 제 이야기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방송까지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동문들과 학교의 설득으로 결국 승낙했다. 이것은
선생님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경비원, 청소원, 조리원, 모든 학교 구성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장의 말에 박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큐멘터리 제작팀은 한 달간 박 할아버지를 밀착 취재했다. 그의 일상, 그의 집, 그의 가족, 그리고 그가 도왔던 817명의 학생들을 찾아다녔다. 제작 과정에서 더 많은 이야기들이 발굴되었다. 박 할아버지가 태풍이 불던 날 밤새 학교를 지켰던 이야기, 수능 전날 밤 불을 밝혀두고 학생들을 응원했던 이야기, 아픈 학생을 병원에 업고 갔던 이야기, 하나하나가 모두 감동적이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박 할아버지의 낡은 수첩이었다. 817명의 이름이 적힌 그 수첩에는 가 학생에 대한 짧은 메모도 함께 적혀 있었다. 김민수 아버지 교통사고, 형제 3남매, 공부, 자람, 꿈은 의사, 이영희 어머니 홀로 4남매 키움, 밝고 착함, 꿈은 선생님, 박지훈 수학 천재, 가난하지만 포기하지 않음, 꿈은 과학자. 박 할아버지는 단순히 돈만 준 것이 아니었다. 각 학생의 사연을 기억하고 그들의 꿈을 응원했다. 그것이 진짜 교육이었다. 다큐멘터리 팀은 817명 중 10명을 인터뷰했다. 전국 각지에 흩어진 그들을 찾아다니며 이야기를 들었다. 한 인터뷰인은 현재 초등학교 교사였다. 저는 박 할아버지를 보며 선생님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할아버지처럼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또 다른 인터뷰인은 사회복지사였다. 할아버지께서 저를 도와주셨듯이 저도 누군가를 돕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되었어요. 박 할아버지의 헌신은 단순히 817명을 도운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들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선생님이 된 학생은 수천 명의 아이들을 가르쳤고, 의사가 된 학생은 수만 명의 환자를 치료했고, 사회복지사가 된 학생은 수백 명의 어려운 이웃을 도왔다. 이것이 바로 교육의 힘입니다. 다큐멘터리 PD는 감탄했다. 한 사람의 헌신이 이렇게 큰 파급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한편 박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사례들이 발굴되기 시작했다. 30년간 학생들을 도운 조리원 할머니, 20년간 학교를 지킨 미화원 아저씨, 15년간 학생들을 가르친 자원봉사자 선생님. 이름 없는 영웅들이 있었다. 우리 사회에는 박준호 할아버지 같은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우리가 몰랐을 뿐이죠. 한 교육 전문가는 말했다. 이분들의 헌신이 대한민국 교육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박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사회적 반영을 불러일으켰다. 교육의 본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성적과 입시만이 교육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 진짜 교육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는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12월 중순, 국회에서 특별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박준호 선생의 헌신을 기리고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 이 법안은 학교 경비원, 조리원, 미화원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그들의 역할을 교육의 일부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박준호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교육자입니다.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은 말했다. 우리는 그분들을 존중하고 그분들의 헌신을 인정해야 합니다. 박 할아버지는 이 모든 상황이 낯설고 부담스러웠다. 자신은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너무 과한 관심을 받는 것 같았다. 제발 저를 영웅으로 만들지 마세요. 한 인터뷰에서 박 할아버지는 간곡히 부탁했다. 저는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나라에는 저보다 더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박 할아버지의 겸손함은 사람들을 더욱 감동시켰다. 진짜 영웅은 이렇게 겸손하다는 것을, 진짜 선행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하지만 관심은 계속되었다. 각종 시상식에 초대되었고
강연 요청이 쏟아졌고 책 출판 제의도 들어왔다. 박 할아버지는 대부분 거절했지만 몇 가지는 받아들였다. 특히 청소년들을 위한 강연은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여러분, 성공이 무엇일까요? 한 고등학교 강당에서 박 할아버지는 학생들에게 물었다. 돈을 많이 버는 것, 유명해지는 것,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 학생들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아닙니다. 진짜 성공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흔적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는 것. 그것이 진짜 성공입니다. 박 할아버지의 말은 학생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할아버지는 경비원이었지만 817명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직업을 갖든, 어떤 위치에 있든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강연을 듣던 한 학생이 손을 들었다. 할아버지, 42년간 힘들지 않으셨어요? 박 할아버지는 미소 지었다. 힘들었지. 많이 힘들었어. 하지만 보람이 더 컸단다. 너희들이 웃는 얼굴 하나가 할아버지의 모든 피로를 날려버렸어. 학생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12월 말, 마침내 다큐멘터리가 방송되었다. 42년의 헌신, 경비원 박준호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60분짜리 프로그램이었다. 방송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 시청률은 20%를 넘어섰고 방송 직후 청솔고등학교 홈페이지는 접속자가 폭주해 다운되었다. 모두가 박준호 장학기금에 기부하고 싶어 했다. 방송 후 일주일 만에 장학기금은 30억 원을 돌파했다. 전국의 시청자들이 십시일반 모은 돈이었다. 1,000원을 보낸 초등학생부터 1억 원을 보낸 기업인까지 모두가 박 할아버지의 정신에 동참하고 싶어 했다. 이 돈으로 매년 수백 명의 학생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청솔고등학교 교장은 감격했다. 박 선생님의 뜻이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다. 박준호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이제 단순한 감동 스토리를 넘어 사회운동으로 발전했다. 박준호 챌린지라는 이름의 캠페인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캠페인의 내용은 간단했다. 자신의 월급이나 용돈 중 일부를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하자는 것이었다. SNS에 샵 박준호 챌린지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귀부 인증샷을 올리는 방식이었다. 처음에는 박 할아버지가 거절했다. 제 이름을 이렇게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동문회와 캠페인 주최 측은 설득했다. 선생님, 이것은 선생님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의 정신을 널리 알리는 것입니다. 결국 박 할아버지는 마지못해 동의했다. 그리고 캠페인은 예상을 뛰어넘는 성공을 거뒀다. 유명 연예인들이 참여했다. 한 탑스타는 1억 원을 기부하며 샵 박준호 챌린지에 동참합니다. 저도 박 할아버지처럼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게시했다. 프로스포츠 선수들도 참여했다. 한 야구 선수는 자신의 월급 10%를 정기적으로 기부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할아버지께서 42년간 하신 일을 저도 따라하고 싶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하지만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은 평범한 사람들의 참여였다. 월급 200만 원 받는 직장인이 20만 원을 기부했다. 용돈 5만 원 받는 중학생이 1만 원을 기부했다. 연금으로 생활하는 노인이 10만 원을 기부했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캠페인 주최자는 강조했다. 박 할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은 헌신의 정신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는 마음입니다. 캠페인은 해외로도 번져나갔다. CNN, BBC 등 해외 언론들이 각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보도했다. 42년간 학생들을 돕는 한국의 경비원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특히 일본에서 반응이 뜨거웠다. 일본의 한 고등학교 경비원이 박 할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냈다. 저도 선생님을 닮고 싶습니다. 저도 학생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은 제 롤모델입니다.
미국의 한 대학에서는 박 할아버지를 특별 강연에 초대했다. 박 할아버지는 생애 처음으로 비행기를 탔고 생애 처음으로 해외에 나갔다. This is Mr. Park, a hero from Korea. 대학 총장이 박 할아버지를 소개했다. 강당을 가득 메운 학생들이 기립박수를 보냈다. 박 할아버지는 서툰 영어로 통역사의 도움을 받아 강연했다. I'm not a hero. I'm just a simple security guard. 박 할아버지의 겸손함에 학생들은 더욱 감동했다. But I learned one thing. Small acts of kindness can change lives. 강연이 끝나자 수많은 학생들이 질문했다. 42년간 어떻게 포기하지 않으셨나요? 힘들지 않으셨나요? 후회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박 할아버지는 하나하나 정성껏 답변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얼굴을 보면 힘이 났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아주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보람이 더 컸습니다. 후회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돕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미국 강연을 마치고 돌아온 박 할아버지는 피곤했지만 행복했다. 내가 이런 경험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소. 할머니에게 말하며 박 할아버지는 웃었다. 72년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이야. 한편 청솔고등학교에서는 박준호 교육센터가 설립되었다. 30억 원이 넘는 장학기금을 관리하고 어려운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직이었다. 센터는 단순히 경제적 지원만 하지 않았다.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박 할아버지의 도움을 받았던 817명의 동문들이 멘토로 참여했다. 의사는 의학을 꿈꾸는 학생을, 변호사는 법학을 꿈꾸는 학생을, 교수는 학문을 꿈꾸는 학생을 멘토링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멘토로 참여한 한 동문은 말했다. 박 할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우셨듯이 우리도 다음 세대를 돕는 것입니다. 3월, 새 학기가 시작되었다. 청솔고등학교 입학식에는 특별 손님이 참석했다. 박준호 할아버지였다. 신입생들에게 축사를 전하기 위해 초대된 것이었다. 신입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박 할아버지는 연단에 섰다. 여러분이 앞으로 3년간 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인생을 배우는 것입니다. 신입생들은 진지하게 듣고 있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포기하지 마세요. 꿈을 잃지 마세요. 여러분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객석을 둘러보았다. 학부모들, 교사들, 선배들 모두가 신입생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 학교에는 여러분을 지켜주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경비원 선생님, 조리원 선생님, 미화원 선생님, 그분들도 모두 여러분의 선생님입니다. 존중하고 감사하세요. 입학식이 끝난 후 한 신입생이 박 할아버지에게 다가왔다.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처럼 살고 싶어요. 그래, 어떻게? 저도 나중에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할아버지처럼요. 박 할아버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라. 작은 것부터. 친구가 어려울 때 도와주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그것이 시작이란다. 4월, 박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제작이 발표되었다. 한국을 대표하는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고 배우 캐스팅에도 많은 관심이 쏠렸다. 이 영화는 단순한 전기 영화가 아닙니다. 감독은 제작 발표회에서 말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회에 이름 없는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박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영화화를 반대했다. 제 이야기가 영화로 만들어질 정도인가요? 하지만 결국은 허락했다. 단 한 가지 조건을 달았다. 영화 수익금의 전부를 장학기금으로 써주세요. 영화사는 흔쾌히 동의했다. 5월, 박 할아버지는 대통령으로부터 국민훈장을 받았다. 청와대에서 열린 수여식에는 817명의 동문 중
많은 이들이 참석했다. 박준호 선생님은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대통령은 훈장을 수여하며 말했다. 선생님의 헌신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줍니다. 박 할아버지는 훈장을 받으며 눈물을 흘렸다. 평생 경비원으로 살았던 자신이 대통령으로부터 훈장을 받다니 믿기지 않았다. 이 훈장은 제 것이 아닙니다. 박 할아버지는 수상소감에서 말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모든 경비원, 조리원, 미화원, 이름 없이 헌신하는 모든 분들의 것입니다. 수여식이 끝난 후 박 할아버지는 청와대를 둘러보았다. 이런 곳에 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평생 학교 경비실에서 살았던 자신이 나라의 중심에 서 있다니. 할아버지, 자랑스러우세요? 함께 온 한동문이 물었다. 자랑스럽다기보다는 감사하지.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나 싶기도 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누구보다도 자격이 있으십니다. 6월, 전국의 학교에서 박준호의 날 행사가 열렸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기획한 행사였다. 학교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께 감사를 전하는 날이었다. 경비원에게, 조리원에게, 미화원에게 감사 카드를 전달하고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 박 할아버지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었다. 할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을 우리도 실천하고 싶어요. 한 학생이 말했다. 우리 학교를 지켜주시는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이 운동은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매년 6월 첫째 주를 학교 가족 감사 주간으로 정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박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이제 단순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이 되었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씨앗이 되었다. 2026년 여름, 박준호 할아버지는 73세가 되었다. 퇴직한 지 반년이 지났지만 오히려 퇴직 전보다 더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강연 요청, 인터뷰 요청, 행사 참석 요청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박 할아버지는 모든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신에게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만 선별적으로 참여했다. 특히 열정을 쏟은 것은 청소년 교육이었다. 전국의 학교를 찾아다니며 학생들을 만났다. 명문 사립학교부터 작은 시골 학교까지 가리지 않았다. 할아버지, 공부가 너무 힘들어요. 왜 이렇게 열심히 해야 하나요? 한 학생이 질문했다. 박 할아버지는 학생의 눈을 바라보며 답했다. 공부는 너를 위한 거란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한 준비야. 그리고 힘들 때는 쉬어도 돼.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야. 박 할아버지의 말은 교과서적이지 않았다. 인생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솔한 조언이었다. 할아버지도 힘든 적 많았어. 42년간 새벽마다 일어나는 게 쉬웠을 것 같아? 아니야. 매일매일이 힘들었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내가 지켜야 할 것이 있었거든. 학생들은 할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7월 어느 날, 박 할아버지는 특별한 편지 한 통을 받았다. 북한 이탈 주민 학생들이 다니는 대안학교에서 온 편지였다. 할아버지, 저희는 탈북 청소년들입니다.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박 할아버지는 주저없이 학교를 방문했다. 40명의 학생들이 작은 교실에 모여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한국 학생들과 달랐다. 더 간절했고 더 애절했다. 우리는 북에서 왔습니다. 여기서 공부하고 싶지만 너무 어렵습니다.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한 학생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박 할아버지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이 아니었다. 따뜻한 관심과 응원이었다. 얘들아, 너희는 대단한 아이들이야. 박 할아버지는 말했다. 목숨 걸고 자유를 찾아왔잖아. 그 용기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해. 지금은 힘들어도 시간이 지나면 적응할 거야. 할아버지가 도와줄게. 그날 이후
박 할아버지는 정기적으로 학교를 방문했다. 그리고 박준호 장학기금에서 특별히 탈북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 아이들도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박 할아버지는 동문회에 제안했다.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동문들은 흔쾌히 동의했다. 그렇게 매년 20명의 탈북 청소년들이 장학금을 받게 되었다. 8월, 박 할아버지의 영화가 개봉되었다. 42년의 약속이라는 제목의 영화였다. 유명 배우가 젊은 시절의 박 할아버지를 연기했고, 원로 배우가 노년의 박 할아버지를 연기했다. 개봉 첫날, 박 할아버지는 극장을 찾았다. 자신의 인생이 스크린에 펼쳐지는 것을 보는 기분은 묘했다. 영화는 1983년 첫 출근하는 장면으로 시작했다. 젊고 패기 넘치는 박준호가 청솔고등학교 정문을 여는 장면. 42년의 여정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영화는 박 할아버지의 헌신, 어려움, 보람을 감동적으로 그려냈다. 특히 학생들을 돕기 위해 자신의 점심을 굶는 장면, 추운 겨울 보일러를 고치지 못해 떨면서도 학생들의 급식비를 지원하는 장면은 관객들의 눈물을 자아냈다. 영화는 12월 5일 600명의 동문들이 모인 그날의 장면으로 끝났다. 박 할아버지가 무대에 서서 제가 지킨 건 건물이 아니라 꿈이었습니다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영화는 끝났다.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 동안 극장은 조용했다. 아무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모두가 눈물을 닦고 있었다. 영화가 끝나고 무대 인사가 있었다. 감독, 배우들과 함께 박 할아버지가 무대에 올랐다. 이 영화를 통해 많은 분들이 감동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독이 말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변의 박준호 할아버지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관객석에서 기립박수가 터졌다. 영화는 대박을 쳤다. 개봉 2주 만에 500만 관객을 돌파했고 최종적으로 1200만 관객을 기록했다. 그의 최고의 흥행작이 되었다. 하지만 더 의미 있었던 것은 영화의 파급 효과였다. 영화를 본 관객들이 자발적으로 기부에 동참했다. 극장 로비에는 박준호 장학기금 모금함이 설치되었고 영화를 보고 나온 관객들이 돈을 넣었다. 영화 수익금 전액과 관객들의 자발적 기부로 장학기금은 50억 원을 돌파했다. 이제 매년 수백 명의 학생들을 영구적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청솔고등학교 조장은 감격했다. 박 선생님의 유산이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9월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전국의 학교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학교 가족 존중 캠페인이 확산되었다. 경비원, 조리원, 미화원 등을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학생들이 경비원에게 인사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급식실에서 조리원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오늘도 깨끗하게 청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화원에게 고마움을 표현했다. 작은 변화였지만 학교 문화를 바꾸는 큰 변화였다. 박 할아버지는 이런 변화를 보며 기뻤다. 내가 원했던 것이 바로 이거였어. 할머니에게 말하며 박 할아버지는 미소 지었다.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진짜 교육이지. 10월 박 할아버지는 교육부로부터 특별한 제안을 받았다. 전국 학교 경비원, 조리원, 미화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례 시상식을 만들고 그 이름을 박준호상으로 하겠다는 것이었다. 매년 가장 모범적으로 헌신한 분들을 선정하여 시상하겠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설명했다. 이를 통해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헌신을 인정하고 사기를 높이고자 합니다. 박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자신의 이름을 붙이는 것을 사양했다. 제 이름보다는 다른 좋은 이름을 지어주세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설득으로 결국 동의했다. 그럼 조건이 있습니다. 상금은 수상자가 속한 학교의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데 써야 합니다. 박 할아버지다운 조건이었다. 첫 번째 박준호상 시상식이 11월에 열렸다. 전국에서
10명의 수상자가 선정되었다. 30년간 헌신한 조리원 할머니, 25년간 학교를 지킨 경비원 아저씨, 20년간 학교를 깨끗이 한 미화원 이모, 이름 없는 영웅들이 조명을 받았다. 저희는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런 상을 받게 되어 영광입니다. 수상자들은 박 할아버지와 같은 말을 했다. 진짜 헌신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시상식에서 박 할아버지는 수상자들에게 메달을 걸어주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선생님입니다. 박 할아버지의 말에 수상자들은 눈물을 흘렸다. 12월, 박 할아버지는 첫 책을 출간했다. 42년의 헌신 경비실에서 배운 인생이라는 제목의 자서전이었다. 책은 박 할아버지의 어린 시절부터 시작했다.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만 겨우 졸업하고 여러 직업을 전전하다가 마침내 청솔고등학교 경비원이 된 이야기. 그리고 42년간의 경비원 생활, 817명의 학생들과의 인연, 퇴직 후의 변화까지 모든 것이 솔직하고 진솔하게 담겨 있었다. 책의 마지막 장은 이렇게 끝났다. 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특별한 재능도, 높은 학벌도, 많은 재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돕고 싶은 마음. 그것이 나의 42년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위치에서, 여러분의 방식으로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책은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첫 주에 10만 부가 팔렸고 한 달 만에 50만 부를 돌파했다. 박 할아버지는 인쇄 전액을 장학기금에 기부했다. 연말, 박 할아버지는 다시 청솔고등학교를 찾았다. 마침 크리스마스 시즌이었고 학교는 조명으로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었다. 경비실 앞에 섰다. 새로운 경비원이 반갑게 맞이했다. 박 선생님, 오셨습니까? 그래. 잠깐 들렀네. 학교는 잘 지켜지고 있나? 네. 선생님 덕분에 제 일이 더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새 경비원의 말에 박 할아버지는 미소 지었다. 교정을 거닐며 박 할아버지는 추억에 잠겼다. 42년간 매일 걸었던 이 길, 매일 보았던 이 건물들. 이제는 남의 손에 맡겨졌지만 여전히 사랑스러웠다. 본관 로비에 들어서자 자신의 초상화가 눈에 들어왔다. 초상화 아래에는 늘 꽃이 놓여 있었다.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감사의 마음으로 바치는 꽃이었다. 내가 이렇게 기억될 줄은 몰랐지. 박 할아버지는 초상화를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나는 행복해. 내 인생이 의미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2027년 봄, 박준호 할아버지는 74세가 되었다. 건강은 예전만 못했지만 여전히 정정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청솔고등학교를 방문했다. 하지만 박 할아버지가 가장 열정을 쏟은 것은 다음 세대에게 자신의 정신을 전하는 일이었다. 박준호 멘토십 프로그램이 정식으로 출범했다. 이 프로그램은 독특했다. 박 할아버지의 도움을 받았던 817명의 동문들이 멘토가 되어 현재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것이었다.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인생의 선배로서 조언하고 격려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우리가 받은 것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겁니다. 프로그램을 주도한 이정훈 동문회장이 말했다. 이것이 박 할아버지의 유산을 계승하는 길입니다. 첫 해에 100명의 학생이 멘토링을 받았다. 의사 멘토는 의학을 꿈꾸는 학생을, 사업가 멘토는 창업을 꿈꾸는 학생을, 공무원 멘토는 공직을 꿈꾸는 학생을 만났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의사가 될 수 있나요? 가난한 집안의 고등학생이 의사 멘토에게 물었다. 나도 너처럼 가난했어. 하지만 박 할아버지께서 도와주셨지. 그리고 지금 내가 너를 돕는 거야. 포기하지 마. 내 꿈을 이룰 수 있어. 멘토의 말에 학생의 눈에 희망이 피어올랐다. 한 학기가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다. 멘토링을 받은 학생들의 성적이 올랐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겼다. 꿈을 포기하려던 학생들이 다시 희망을 갖게 되었다. 이것이 진짜 교육입니다. 프로그램을 관찰한 교육 전문가는 평가했다. 경제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정서적 지원이 더 중요합니다. 멘토들이 바로 그것을 해주고 있습니다. 5월, 박 할아버지는 특별한 초대를 받았다. 유엔에서 열리는 교육과 평등 컨퍼런스에 기조연설자로 초청된 것이었다. 저 같은 사람이 유엔에서 연설을? 박 할아버지는 놀랐다.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변의 설득으로 결국 수락했다. 생애 두 번째 해외여행이었고 처음으로 유엔을 방문하는 것이었다. 뉴욕 유엔 본부 대회의장. 전 세계 교육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박 할아버지는 연단에 섰다. 통역사의 도움을 받아 천천히 그러나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학자가 아닙니다. 교육 전문가도 아닙니다. 저는 그저 42년간 학교 문을 지킨 경비원이었습니다. 청중들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진짜 교육은 교실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진짜 교육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돌보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박 할아버지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817명의 학생들, 42년의 헌신, 그리고 예상치 못한 감동의 파급 효과. 제가 도운 학생들은 이제 의사가 되어 환자를 치료하고 선생님이 되어 학생을 가르치고 사회복지사가 되어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습니다. 박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다. 한 사람의 작은 선행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 교육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한 아이의 손을 잡아주는 것, 한 학생의 말을 들어주는 것, 그것이 교육입니다. 연설이 끝나자 대회의장은 기립박수로 가득 찼다. 5분 이상 박수가 이어졌다. 많은 참석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연설 후 수많은 국가의 교육부 장관들이 각 할아버지에게 악수를 청했다. 당신의 이야기에 감동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핀란드 교육부 장관이 말했다. 박 할아버지 모델을 우리나라에도 적용하고 싶습니다. 싱가포르 교육부 장관도 관심을 표했다. 박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이제 한국을 넘어 세계로 확산되고 있었다. 6월, 한국으로 돌아온 박 할아버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전국 박준호 네트워크의 출범이었다. 전국의 학교에서 박 할아버지처럼 헌신하는 경비원, 조리원, 미화원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였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고 학생들을 더 잘 돕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모임이었다. 첫 모임에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석했다. 20년, 30년씩 한 학교를 지킨 사람들이었다. 박 할아버지는 그들을 보며 감격했다. 여러분이 진짜 영웅입니다. 박 할아버지는 말했다. 여러분의 헌신이 대한민국 교육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회원들은 정기적으로 만나 경험을 공유했다. 그리고 각자의 학교에서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갔다. 7월, 박 할아버지의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 정기검진에서 심장에 문제가 발견된 것이다. 의사는 수술을 권했다. 나이를 생각하면 위험할 수 있지만 수술하지 않으면 더 위험합니다. 박 할아버지는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내 나이가 몇인데 이 정도면 충분히 살았지. 하지만 가족과 동문들은 걱정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수술 전날 817명의 동문들이 병원을 찾았다. 모두가 올 수는 없었지만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병원 로비를 가득 메웠다. 할아버지, 꼭 건강하셔야 해요. 할아버지 없으면 우리 어떡해요. 할아버지, 사랑합니다. 동문들의 눈물 어린 격려에 박 할아버지는 미소 지었다. 걱정 마라, 얘들아. 할아버지는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어. 이렇게 쉽게 갈 수 없지.
수술은 7시간이 걸렸다. 그 시간 동안 동문들은 병원 로비에서, 복도에서, 기도실에서 기다렸다.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밤을 새우며 기도했다. 새벽 3시, 수술이 끝났다. 의사가 나왔다. 성공했습니다. 고비는 넘겼습니다. 환호성이 터졌다. 동문들은 서로 끌어안고 울었다. 박 할아버지가 살아났다는 안도감에 모두가 눈물을 흘렸다. 일주일 후, 박 할아버지는 의식을 회복했다. 눈을 뜨자 병실에는 가족과 몇몇 동문들이 있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깨어나셨어요. 박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살아남았구나. 당연하죠. 할아버지는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분이에요. 한 달간의 입원 생활 동안 동문들은 교대로 병실을 지켰다. 의사, 간호사, 회사원, 주부. 직업은 달랐지만 모두가 박 할아버지를 돌보기 위해 시간을 냈다.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박 할아버지는 미안해했다. 할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봐주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할아버지를 돌볼 차례예요. 퇴원하는 날 병원 앞에는 100명이 넘는 동문들이 모였다. 꽃다발과 풍선을 들고 박 할아버지의 퇴원을 축하했다. 할아버지, 건강하세요. 할아버지, 오래오래 사세요. 할아버지, 사랑합니다. 박 할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아 동문들을 바라보았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자신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고맙다. 얘들아, 정말 고맙다. 박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다. 너희들이 있어서 할아버지는 행복해. 2027년 가을, 건강을 회복한 박준호 할아버지는 다시 활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예전만큼 무리하지는 않았다. 자신의 건강도 돌봐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오래 살아야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어. 할머니에게 말하며 각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운동을 했다. 건강한 식사를 하고 충분히 쉬었다. 75세를 목표로, 80세를 목표로 더 오래 살고 싶었다. 10월, 청솔고등학교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학교 창립 50주년 기념식이었다. 박 할아버지는 그중 42년을 함께한 산증인이었다. 기념식에서 박 할아버지는 특별 공로상을 받았다. 박준호 선생님은 청솔고등학교 역사에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교장은 치사해서 말했다. 선생님의 42년이 이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기념식 후 새로운 시설이 제막되었다. 박준호 도서관이었다. 3층 건물의 현대적인 도서관으로 동문들의 기부금으로 건립되었다. 이 도서관은 단순한 책의 공간이 아닙니다. 도서관 제막식에서 동문회장이 말했다. 이것은 박 할아버지의 정신이 영원히 이어지는 공간입니다. 도서관 1층에는 박준호 홀이 마련되었다. 박 할아버지의 42년 헌신을 기록한 전시관이었다. 오래된 사진들, 낡은 수첩, 817명의 이름이 새겨진 벽, 동문들의 감사 편지, 모든 것이 전시되어 있었다. 후배들이 이것을 보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전시관을 둘러본 박 할아버지는 말했다. 헌신의 가치, 나눔의 기쁨을. 11월, 제2회 박준호상 시상식이 열렸다. 작년보다 규모가 커져서 전국에서 30명의 수상자가 선정되었다. 모두 10년 이상 한 학교를 지킨 사람들이었다. 시상식에는 특별 손님이 참석했다. 교육부 장관, 서울시 교육감, 그리고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들 모두가 박 할아버지의 정신에 경의를 표하기 위해 왔다. 박준호 선생님께서 시작하신 이 운동이 대한민국 교육을 바꾸고 있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축사에서 말했다. 이제 전국의 학교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비원, 조리원, 미화원을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수상자 대표로 한 조리원 할머니가 소감을 발표했다. 저는 30년간 학교 급식실에서 일했습니다.
힘들 때도 많았지만 아이들의 밝은 얼굴을 보면 힘이 났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박준호 선생님처럼 저도 아이들을 사랑했습니다. 이 상을 받게 되어 영광입니다. 박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메달을 걸어주며 말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진짜 교육자입니다. 12월 연말을 맞아 박 할아버지는 지난 1년을 돌아보았다. 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활동을 시작한 한 해였다.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보람된 시간이었다. 특히 기뻤던 것은 817명의 학생 중 많은 이들이 자신의 멘토가 된 것이었다. 그들이 받은 사랑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모습을 보며 박 할아버지는 자신의 유산이 계승되고 있음을 느꼈다. 내가 직접 도울 수 있는 학생은 한정적이야. 하지만 내가 도운 학생들이 또 다른 학생들을 돕는다면 그 영향은 무한히 퍼져나갈 거야. 박 할아버지의 철학이었다. 연말, 박 할아버지는 다시 청솔고등학교를 찾았다. 마지막 날, 혼자 조용히 학교를 거닐고 싶었다. 새벽 4시 45분. 박 할아버지는 학교 정문 앞에 섰다. 42년간 매일 이 시간에 섰던 그 자리였다. 낡은 열쇠는 없었지만 추억은 생생했다. 안녕, 나의 학교. 박 할아버지는 철문을 쓰다듬었다. 고마웠어. 나를 받아줘서, 나를 필요로 해줘서. 동이 트기 시작했다.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박 할아버지는 지난 42년을 떠올렸다. 젊은 시절의 열정, 중년의 헌신, 노년의 보람. 모든 순간이 의미 있었다. 교정을 걸으며 박 할아버지는 자신이 심은 은행나무 아래 섰다. 1985년 봄에 심은 묘목은 이제 거대한 나무가 되어 있었다. 나도 이 나무처럼 뿌리를 내렸구나. 이 학교에, 이 학생들의 마음에. 박 할아버지는 나무 기둥을 어루만졌다. 잘 자라다오. 나는 이제 갈 시간이야. 하지만 너는 계속 이곳에 남아 학생들에게 그늘을 줘라. 해가 떠올랐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다. 박 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학교를 둘러보고 천천히 정문을 향해 걸었다. 정문을 나서며 뒤돌아보니 아침 햇살이 학교 건물을 비추고 있었다. 42년간 지켜본 그 건물이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안녕, 청솔고등학교. 행복했어. 박 할아버지는 마지막 인사를 하고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하니 할머니가 따뜻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45년을 함께한 반려자였다. 그녀의 희생 없이는 자신의 42년도 없었을 것이다. 여보, 고마웠소. 박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안았다. 무슨 말을 갑자기. 그냥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소. 평생 나를 지켜줘서. 할머니도 남편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당신이 하는 일을 지켜보는 게 내 기쁨이었어요.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아침을 먹으며 박 할아버지는 생각했다.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끝나도 여한이 없겠다고. 817명의 학생을 도왔고 그들은 모두 잘 살고 있다. 자신의 정신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박준호 장학기금은 영원히 학생들을 도울 것이다. 내가 할 일은 다 한 것 같아. 박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제는 편히 쉬어도 되겠지. 하지만 박 할아버지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영감을 주고 변화를 일으킬 것이었다. 어느 날 오후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할아버지, 저 기억하세요? 1997년에 급식비 지원받았던 김지수예요. 박 할아버지는 기억을 더듬었다. 지수? 아, 기억나는구나. 공부 열심히 하던 아이. 네. 할아버지, 저 이번에 의사 면허를 땄어요. 그리고 제 첫 월급으로 다른 학생을 돕고 싶어요. 할아버지처럼요. 박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래, 잘했구나. 할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이런 전화가 계속 왔다. 자신이 도왔던 학생들이 이제 다른 학생들을 돕고 있었다. 박 할아버지의 유산은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2027년이 저물어가는 마지막 날, 각 할아버지는 일기장을 펼쳤다. 42년간 매일 쓴 일기였다.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썼다. 2027년 12월 31일, 75세가 되는 마지막 날이다. 돌아보니 참 긴 여정이었다. 42년의 경비원 생활, 817명의 학생, 그리고 예상치 못한 감동.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내 인생이 누군가에게 의미가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지만 남은 시간도 의미 있게 살고 싶다.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싶다. 그것이 나의 마지막 꿈이다. 일기를 덮으며 각 할아버지는 미소 지었다. 새해가 밝아오고 있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박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었다. 밤하늘에 불꽃이 터졌다. 새해를 알리는 불꽃놀이였다. 창밖을 바라보며 각 할아버지는 기도했다. 이 세상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기를, 꿈을 포기하지 않기를, 누군가의 도움으로 희망을 찾기를, 그리고 덧붙였다. 내가 도운 817명처럼 이 세상에 더 많은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를. 박준호 할아버지의 42년 헌신은 끝났지만 그의 유산은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817명의 학생들을 통해, 박준호 장학기금을 통해, 전국의 학교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통해 한 사람의 작은 선행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 박준호 할아버지가 증명한 진리였다.